우리나라 23세 이하 대표팀이 22일 카타르에서 열린 U23 아시안컵에서 일본의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에 대한 일본 사람들의 반응을 알아보겠습니다. 솔직히 오늘은 이기고 싶었다. 하지만 상대인 한국이 더 강했다. 사실상 경기력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강하고 선수들 개개인의 능력도 우리나라가 훨씬 앞서죠. 실제로 일본이 아시아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상대는 이란이나 호주가 아니라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일본 축구 팬들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승부욕이 약합니다. 반면에 한국은 매우 승부에 대한 집중력이 강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또 거친 플레이도 있었지만 평소에는 강하고 골문 앞 수비도 잘하는데 일본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일본 선수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알겠지만 조금 더 상대에게 도전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승부욕은 확실히 우리나라 선수들이 일본을 앞서죠. 한일전은 세대를 불문하고 절대 져서는 안 된다. 내일부터 한국인이 나에게 한국 B팀한테도 일본은 약했다고 말하면 정말 맞아 선수 빌려줘라고 대화를 해야 할 것 같아. 답답해서 잠을 이룰 수 없다. 23세 이하 대표팀이 2년 전에 2대 8강에서 일본에 0대3으로 패했었는데 이번에 우리가 서려한 거죠. 일본에는 굶주린 정신이 없습니다. 한국과 비교해보면 더 분명하다. 축구는 득점이 어려운 스포츠이기 때문에 운이나 케미스트리 등의 요소도 경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기겠다는 의지를 갖는 것이다. 한일전에서 우리가 이기는 건 강한 의지와 헝그리 정신뿐만 아니라 선수 개개인의 능력 차이가 원인이죠. 일본 선수들보다 우리나라 선수들의 기량이 개개인으로 비교하면 월등히 좋습니다. 경기 막판에 따라잡거나 골을 넣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골을 넣어야 한다는 절박함을 느끼지 않는다. 이 점에서 우리는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찬스에서 골을 넣으려는 의지와 몸을 휘두를 수 있는 정신력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 한일 경기에서 항상 느끼는 것 중 하나는 한국이 반드시 이기겠다는 의지가 일본보다 더 강하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한국이 강했다. 한마디로 한국이 일본보다 강했다. 어떻게 봐도 한국 선수들의 절박함이 화면에 느껴진다. 우리 일본과 강팀의 차이는 몇 번의 찬스에서 득점할 수 있는 스트라이커의 수준 차이다. 일본은 득점 찬스가 났을 때 골을 결정지을 스트라이커가 없는 게 가장 큰 약점이죠. 한국 대표팀의 노력이 돋보인 경기여다. 일본의 선발 라인업을 봤을 때 승리에 대한 열망이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후반전에 교체로 그 의도를 되찾지 못했다. 어쨌든 한국 대표팀이 필사적으로 리드를 시킨 경기였다. 칭찬할 만한 승리입니다. 8강 진출이 확정된 상황이라서 우리나라와 일본 둘 다 베스트 멤버로 나온 건 아니죠. 후반전에 질 것 같은 게 일본이 베스트 멤버들을 가동시키는 수를 넣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패배했다. 한국은 10명, 일본은 7명이 바뀌었다. 한국의 로테이션은 성공적이었다. 한국의 승리를 모두 축하합시다. 일본이 한국 골키퍼들이 우수성, 인내심, 열망을 본받기를 바란다. 패배는 패배이니 카타르의 행운을 빕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골키퍼가 위험한 순간을 잘 막아냈죠. 일본의 공격의 무게감이 너무 부족했다. 일본이 많은 기회를 가졌을지 모르지만 한국이 더 강했다. 일본 축구는 패스 축구를 구사하면서 볼 점유율을 높임으로써 경기를 지배하는 전술을 씁니다. 하지만 이번 23세 이하 일본 대표팀은 어설픈 패스 축구를 하면서 계속 측면 패스나 백패스만 남발했습니다. 이로 인해 볼 점유율은 높지만 경기는 져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한국의 거친 플레이는 차치하더라도 이번 경기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인지도, 패배에 대한 의지, 공에 대한 힘, 끈기를 본받으면 좋겠다. 왜 우리는 한국보다 더 느긋하게 경기를 치르는지 궁금했다. 이대로 올림픽에 참가하지 않으면 일본 축구의 인기와 선수 성장에 큰 그림자가 드리워진다. 홈팀인 카타르와 일본의 경기에서 일본이 이기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이 파리올림픽에 못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전술은 다르지만 한국은 공을 잡자마자 일본 골문을 향해 수직으로 움직였다. 첫 골을 넣은 뒤에도 한국은 항상 골을 노렸다. 반면 일본은 옆으로 패스하고 탐색하며 찬스를 만들려고 했다. 후반 들어 일본은 공격적으로 수직 이동을 했어야 했다. 일본 대표팀의 패스 축구는 살짝 어설픈 측면이 있습니다. 이 어설픈 패스 축구를 일본의 일부 축구 팬들은 어루만지기만 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공격적이고 날카로운 축구를 보여주지 못하고 후방에서 패스를 어루만지듯이 돌리기만 한다는 뜻이죠. 상대는 명확한 게임 플랜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선수의 플레이에 주저함이 없었다. 한국은 피로로 다리를 움직일 수 없었지만 세트피스에서 득점했다. 거기서부터 다시 숨을 돌리고 수비할 수 있게 된 것 같았어요. 상대의 등번호 7번이 좋았다. 우리나라 등번호 7번은 홍시우 선수죠. 드리블과 돌파가 뛰어난 선수로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축구 스타일을 보여주는 선수라서 일본 축구 팬들이 한국의 7번 저 선수 누구냐며 잘한다고 홍시우 선수를 칭찬하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1대1 상황에서 약했고 돌파도 못해 백패스만 했기 때문에 한국이 우리를 상대하기 쉬웠다고 생각한다. 또한 전반적인 패스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올림픽 결승에 나간다고 해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승리에 대한 집착에 있어서 한국 선수들을 모방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면에서는 확실히 졌다고 생각해. 일본은 너무 패스 위주로 예쁘게 보이는 축구를 하려는 경향이 강하죠. 이게 일본 축구의 고질적인 단점입니다. 세부적인 면에서 일본은 루즈볼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와 전진 기세에서 한국에 확실히 패배했다. 이것이 일본이 한국에 지고 있는 끈기의 차이다. 한국이 거친 플레이를 많이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공을 사용하는 방식일 뿐이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한국 선수들이 다리 경련으로 교체되어야 했지만 너무 절박했기 때문에 이런 정신력은 일본에 부족하다. 나는 단순히 한국이 더 나은 나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공의 힘, 수비수들의 집중력,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승리하려는 한국의 투지가 느껴졌다. 막판 일본의 맹공에 제대로 된 블로킹으로 대응했고 몸을 숙여 슛을 막았다. 솔직히 일본이 피파 랭킹은 높지만 실제 경기력은 우리나라가 더 강하죠. 일본은 헤딩을 잘하지 못한다. 배짱이 없으며 공을 뒤로 패스할 뿐이다. 체력과 배짱이 조금 더 있는 선수를 뽑지 않으면 한국을 이길 수 없다. 일본은 체력과 배짱을 가진 그런 파괴력 있는 스타일의 선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부럽다는 말을 자주 하고, 손흥민 선수가 자기 나라 축구팀에 있다면 월드컵 4강도 쉽게 갈 거라고 말하는 일본 사람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일본은 여전히 패스는 잘했지만 골문 앞에서 공을 다루는 능력은 엉성했고 창의력이 부족했다. 한국의 패스 속도와 볼 핸들링은 훨씬 빠르고 좋았다.